콘텐츠는 스토리오스에서 꿈과 야망을 가지고 집안의 걱정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잡하고 어려운 비자 신청까지 부딪혀가면서 이 먼 곳 호주까지 오신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알차게 이곳에서의 삶을 채워갈 수 있을지 언어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중급자 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는 기초는 한국에서 뗀 것 같으니까 기초는 제끼고 고급 코스?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 그럼 적당히 중급자 정도로 타협을 해보자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막상 들어오셔서도 정확히 내가 어떤 레벨에 속해 있는지 혼란스러우시거나 모르면서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중급자 레벨을 인터미디엇 레벨이라고 하죠. 현재 영어권 국가에서는 인터미디엇 레벨도 보통 3단계, 프리-인터미디엇, 인터미디엇, 그리고 어퍼 인터미디엇 레벨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서 언어학습 코스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꽤 많고 언어학습 교재들도 그에 맞게 나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기초 단계라고 보는 비기너와 그 다음 엘레멘터리를 넘어서서 프리-인터미디엇, 그러니까 낮은 인터미디엇 레벨로 올라왔을 때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건데요. 제가 직접 랭귀지 코스에서 접했던 학생들을 떠올려 볼 때 사실 프리-인터미디엇 레벨의 학습자분들은 생각보다 기초에 아직은 한쪽 팔을 담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게다가 한국 학생들 특성상 문법적인 기초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문법 관련 학습을 할 때는 좀 앞서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유창성 면에서는 되게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문법 등 영역별로 레벨이 굉장히 불균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나는 엘리멘터리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인터미디어 코스 컨텐츠를 몇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가 계속 막히고 진도 나가는 게 더뎌진다. 이러다가 학습 의지가 곧 바닥이 나서 다시 영어 포기자로 돌아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기초 레벨 편에서 올려드렸던 컨텐츠들을 통해서 도움을 조금 더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일부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레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각자 사이트들을 방문하시고 나서 내 수준에는 어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컨텐츠가 적합하겠다, 이거면 공부를 해볼 만하겠다 결정 내리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인터미디엇이 뭔지, 엘레멘터리가 뭔지 1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난 편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라는 언어 학습 사이트에서 비디오 콜시스 부분에 올라와 있는 자가 레벨 진단 기준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그 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인터미디엇 레벨 학습자는 첫 번째, I can talk about everyday situations and make arrangements.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다. 둘째, I can understand normal conversations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일반 대화들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I can read newspapers and articles. 신문과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 can write complex sentences fairly accurately. 꽤 정확하게 복잡한 문장을 쓸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중급자보다도 수준이 높게 표현이 된 듯하죠? 아무래도 여기 적힌 것들이 중급 레벨 중에서도 위쪽 레벨에 더 가까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나는 중급자 코스 근처에도 못 가는 거야? 하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급자 내에서도 레벨이 또 나뉘거든요. 여러분들 옷을 고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 입는 게 M 사이즈이지만 가끔 작게 나오는 M 사이즈도 있고 또 큰 M 사이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고 안 입어보고 사이즈만 대충 확인하시고 사버리면 나중에 반품을 해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됩니다. 손이 자주 가는 잘 맞는 옷을 하나 더 늘리시려면 고르는 단계에서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중급자 코스면 다 즐겨찾기 추가하고 달려들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 있는지 사이트를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들은 그중에서도 옷을 너무 많이 입어보다가 미리 지치시지 않게끔 조금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꼭 맞는 M 사이즈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라는 웹사이트는 약간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미로운 주제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사이트에 꽤나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비디오 코스로 이동을 하면 인터미디어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폭넓게 제공이 됩니다. 뭐 그렇게 좋은 사이트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믿을 만한 거예요? 라는 의문이 좀 생기시죠? 영국에는 BBC가 있고 미국에는 CNN이 있는 것처럼 호주에는 ABC라는 공영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ABC에서 만든 온라인 컨텐츠들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들이 학습하기에 꽤나 질이 높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굳이 다른 사이트들 들락날락 안 하셔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들을 잠깐 1, 2분 정도씩만 시간 투자해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팔로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 자료들이 예전과 다르게 유튜브와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접속을 하시면 지금까지의 컨텐츠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에도 5개에서 10개 사이에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흥미 안 가는 컨텐츠는 거르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를 수 있는 컨텐츠들도 Nexus, English Bytes, Study English, The Business of English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그중 일부 시리즈는 호주와 관련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는 학습자분들이라면 어디에 가서 영어로 대화할 거리를 몽땅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시험 대비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할 때 그 아카데믹한 주제들 그것들을 다룰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잉글리시까지 정말 폭넓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점은 영상마다 트랜스크립이 제공이 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영상에서 말한 것들이 글로 정리가 되어 적혀 있고 또 영상과 함께 PDF로 된 스터디 노트와 관련 문제를 풀면서 뭘 공부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액티비티 쉿 또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와, 오늘 엄청 열심히 공부했네 하고 그날만 공부하고 날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한 번씩 다시 꺼내서 복습해 볼 수 있는 내 손때가 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무료로 개인 소장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창 학습자의 단계에 있었을 때 만났다면 활용해 봤겠다 싶은 좋은 사이트들이었어요. 개인별로 홈페이지 평가는 제 각각이겠지만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가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ABC에서 저 상주하겠죠? 칭찬 그만해야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수준 있는 인터미디언 레벨 콘텐츠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레벨별로 어떤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류되어 있는 저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셔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걸어놔드린 그 주소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이트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오스트레일리아 플러스와 비교되는 사이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BBC Learning이라는 영국에서 만든 영어 학습 사이트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습니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영국 공영방송국 BBC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담긴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걸 가지고 학습하신 한국인 분들이 올린 피드백이 꽤나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는 중급 레벨의 상당히 컨텐츠가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중급, 고급 레벨의 학습자들이 학습하기가 꽤나 좋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메뉴를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쓰는 영어를 공부할 건지 대해서 맞게 선택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나눠서 학습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필요한 영어, 비즈니스 영어, 뉴스, 발음, 드라마 이런 식으로요. 다른 사이트들과 비교했을 때 이거 참 좋다 싶었던 점이 뭐냐면 학습자 레벨이 컨텐츠별로 다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이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닝 학습을 통해서 복습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업로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제약에서도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제공하는 컨텐츠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이 조금 산만하게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듯한 컨텐츠는 6 Minutes English, The English We Speak, 그리고 Words in Use입니다. 뭘 공부해야 되나 싶으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인터미디얼 레벨도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이트는 그 컨텐츠들 레벨을 보다 세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Lower 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레벨로 나뉘어 있어서 선택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미디어 레벨이라고 대부분 컨텐츠에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listening, speaking, reading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서 각 파트별 전략적 학습은 어려울 듯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반적인 어휘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제공되는 오디오 파일과 스크립을 활용을 한다면 리스닝 부분에서 학습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중급 레벨 학습자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진행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컨텐츠들이 꽤나 잘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이제 호주 것도 봤고 영국 것도 봤으니까 어디 거 볼 차례죠? 그렇습니다. 미국 영어 학습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영방송국이 아니라 무려 미국 연방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USA Learns라는 사이트입니다.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Grammar, Vocabulary까지 폭넓게 학습하실 수 있고 비기너부터 Low, Intermediate, 그리고 Intermediate 학습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이트들에 비해서는 쉬운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어 기초 단계 학습자분들부터 기초보다 조금 윗단계에 속한 중급 학습자분들까지 조금 덜 부담을 느끼고 공부하실 수 있는 학습 컨텐츠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실제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고 그리고 게임 형식으로 단어를 학습할 수가 있어서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보다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입을 하시면 본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려고 세 가지 분류가 되어서 창이 뜨거든요. 비기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인터, 인터 이렇게 중급자 레벨이 나뉘고요. 선택한 레벨별로 별도 코스의 세부적인 수업 진행 내용이 표로 쭉 뜹니다. 내가 얼만큼 진도를 나갔고 각 유닛을 끝까지 공부를 하기는 했는지 점수는 어떤지까지 표에 다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 혼자서는 전략적으로 무엇부터 공부할지 계획을 나는 좀 못 세우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꿀같은 정보죠. 나는 장기적으로 영국 영어나 호주 영어 말고 미국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접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플이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 소액의 결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웹사이트를 접속해 봤는데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져도 한 1,000원 남짓한 금액이더라고요. 솔직히 뭐 면봉 한 세트 살 돈이면 꽤 괜찮은 어플 하나 얻는 거거든요. 왜 괜히 돈 내고 사면 아까워서라도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보다 미국 영어와 관련된 사이트 중에서 For Learning English라는 게 조금 더 유명하긴 합니다. 영어 공부 꽤 해본 학습자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컨텐츠들은 좋습니다. USA Learn처럼 미국 연방정부에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제가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 사이트가 오디오 중심이다 보니까 비디오 중심의 USA Learns보다는 재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뜻 듣기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미국의 문화, 역사, 정치를 다루는 내용들이 비교적 쉬운 영어들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원어민의 배려심 터지는 발화 속도와 명료한 발음까지 어디를 이동하시면서 학습하시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 보이니까 이동만으로 하루에 보낸 시간이 나는 좀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저희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보아 Learning English 주목해서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중급자 레벨에서 고급 레벨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많은 read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로도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을수록 할 말이 많아지는 것처럼 영어도 기초를 어느 정도 쌓았다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감을 잡는 건 reading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잘 없죠? 유튜브에서 하버드대에 들어간 비법 공개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영자 신문 같은 것들이 무척 좋다, 뭐 꾸준히 읽어봐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걸 듣고 그래 바로 저거야 내가 기다렸던 그거야 저 방법이야 바로 영자 신문을 읽는 거였어 이렇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평범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리딩만 따로 빼서 학습하라고 권유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보다 현실적인 게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공영방송국이나 연방정부에서 신경 빼나 써서 만든 사이트들 중 하나를 딱 하나 선택을 해서 마스터를 하신다면 그들의 문화, 쓰는 표현 같은 것들에 어느새 익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듣고 읽고 발음해보고 말해보는 과정에서 어휘들은 절로 늘 거고요. 이 파트 저 파트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타깃으로 삼는 언어, 그게 호주 영어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하나에 맞춰서 사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하나를 열심히 파보시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에 소개해드린 사이트들 중에 일부는 IELTS 시험 관련 콘텐츠들도 제공을 좀 하고 있지만 굳이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고급 레벨 편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고급 레벨에 올라가야만 IELTS를 대비할 실력이 갖춰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시든 안 궁금하시든 시험 대비용 영어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제 목소리를 다음 편에서 또 들으셔야겠네요. 전체 컨텐츠도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들. 제 사랑이 담긴 잔소리도 곧 다 끝이 나니까요. 좀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목표는 높게 잡아야 성취하는 게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 학습관이 제 영어 학습 기간을 훨씬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용기와 욕심을 내고 계신 분들께 지금 학습 레벨이 스몰 사이즈고 미디움 사이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원대한 포부를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본인의 잠재력의 사이즈는 2X 라지로도 모자라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잠재력을 믿고 용기를 내신다면 여러분들이 못 해낼 건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